블로그 글을 쭉 보다가 또 재미난 글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돌파매매, 당신이 쩐주라면. 돌파매매, 당신이 쩐주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의미 있는 선을 돌파시킬까? 돌파매매, 당신이 쩐주라면 어쩔 수 없이 돌파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돌파매매, 당신이 쩐주라면, 그런데 개미가 잔뜩 자리 잡고 있다면, 돌파를 할 때 또 따라 붙을까봐 우려된다면 어찌해야 할까? 라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의도가. 일단은 누구나가 알고 다 아는 선을 당신이 쩐주라면 돌파를 시키겠냐 이거죠. 그런데 어떤 재료가 곧 나올 것 같아. 아니면 재료가 곧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 쩐주라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내가 그 매집을 한 종목에, 쩐주가 매집한 종목에 개미가 잔뜩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 당신이 쩐주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돌파하는 선이 누구나가 다 알고 개나 소나 다 따라붙을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선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선이고. 근데 그걸 돌파를 시키면 당연히 따라붙을 거라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쩐주라면. 자, 돌파를 실행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개미를 털어야겠죠. 그죠? 그 개미의 규모가 뭐 얼마냐에 따라 다소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돌파 실행을 하기 전에는 일단 개미를 털어야겠죠. 그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쩐주라면은 그 개미를 어떻게 털래요? 일단 기간을 장기간 횡보를 하게 놔둡니다. 그러니까 터치를 하지 않는 거죠. 개미들끼리 알아서 하게끔 내준다는 얘기죠. 일정 기간. 그래서 지쳐서 개미가 떨어져 나가게끔.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지겹다고. 그러면서 떠나는 개미가 있죠. 그죠? 두 번째는 입꼬리 만들기. 돌파하는 척 하면서 막 시세를 주다가 급등을 막 하는 척 하면서 막 거래량을 만들면서 올리는 척 하다가 골을 파는 거죠. 꼬리를 다는 거죠. 입꼬리를. 급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미들이, 물론 이제 개미들이 물릴 수가 있겠지만은 거기서는 대부분의 수익을 챙기겠죠.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물리는 개미가 있고, 그래서 버티는 개미가 있어요. 수익이 났는데 안 챙기는 개미가 있고, 그냥 고점에 잡아서 물리는 개미가 있고, 그런 개미들은 이제 골프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장중에 막 흔들기를 하거나, 기간 조정을 다시 한 번 더 한다거나, 그렇겠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골파기. 골파는 그 깊이나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짧은 시간에 골을 파고 올리는 경우가 있고, 짧은 변동성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그 며칠간에
뭐 흑산병을 이상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골을 파기도 하고, 물론 종목에 따라서 그 깊이가 골을 파는 깊이도 틀리고, 변동성이 큰 거는 깊겠지만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종목들은 대체로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gem은 뭐 당일 골파기를 하느냐 일봉상 골파기를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흔들기는 이제 보통 보면 요게 이제 1차적인 그 고개를 쳐든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준 상태에서의 흔들기를 맞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거래량도 터지면서 시선이 몰린 상태니까 고개를 쳐든 상태라서 그 본산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털기를 보는 거죠. 막 변동성을 하루에도 뭐 장중에도 뭐 20% 이상 30% 심한 거는 뭐 50% 60%도 나오죠. 위아래로 최고와 최저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종목에 따라 틀리지만은 그러니까 그 개미 털기도 보면은 흔들기도 전주의 스타일, 전주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다소의 차이가 있고 또 종목의 성향, 종목의 스타일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 조건에 따라서 흔들기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 얘기 이제 돌파를 실행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개미 털기를 할 때는 기간 조정, 윗꼬리 만들기, 골파기, 흔들기를 한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기존에 있는 개미들을 대상으로 하는 쫀주들의 행동이고요. 일단은 이제 새로 이제 장중의 단타겠죠. 단타나 단기성 움직인다 하고 뛰어드는 개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신의 쫀주라면 할 만한 행동이 뭘까요? 일단은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큰 갭을 띄워서 돌파를 합니다. 보통 뭐 10% 이상의 갭을 띄워버리면 개미들이 겁이 나서 안 붙죠. 그러니까 갭을 띄웠더라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갭을 띄운 상태에서 음봉을 만들어주는 거죠. 갭을 띄운 상태에서. 그러면 개미가 붙습니까? 안 붙죠. 설사 그 갭을 신경도 안 쓰고 달라붙었던 개미라도 음봉에 어떻게 되겠어요? 손절을 쳐야죠. 그죠? 음봉이니까. 10% 이상 갭을 띄운 상태에서 음봉이다. 손절 안 칠 개미가 어딨어요. 겁나니까 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릴 때는 이제 그 밑꼬리가 어느 정도의 밑꼬리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독한 놈들은 진짜 밑꼬리도 엄청 긴 밑꼬리를 만든 상태에서 올리지만, 어쨌든 간에 큰 갭을 띄워서 아침에 시가를 큰 갭을 띄워서 돌파를 한다는 거죠. 그럼 개미가 못 붙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자금력이 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아예 점 상을 만들어 버리고 내가 물량을 대버리는 거죠. 상한가에다가. 그러면 개미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사고 싶은데 나오는 물량은 없고, 설사 나오는 물량이 있어도 전주가 물량을 먼저 대놨으니 받쳐놨으니 나한테 기회도 안 오고, 그래서 상한가 매매를 할 때 점상이든 일단 상한가 간 종목이 보통 30에서 50만의 매수량이 줄지 않으면은 상한가 유지를 한다고 통상적으로 봅니다. 지나가는 팁. 자, 어쨌든 간에 신규로 달라붙는 개미를 피하는 방법. 당신이 내가 쩐주라면은 개미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큰 갭을 띄워서 아예 시가 갭을 띄워서 의미 있는 선을 돌파를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럼 우리는 만약에 일반 개미들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갭의 크기를 그 갭을 무서워하지 말고 크기보다는 2%, 3%, 5% 갭은 신경도 안 쓰겠지만 10% 이상의 갭을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지를 해줄 만한 밑에 선이 있거나
매물벽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호가창이라든지 장중 상황을 보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아예 뭐 용기가 없는 사람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점상일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그래도 들어가고 싶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지선이나 의미 있는 선, 매물대 등이 밑에 든든한 큰 받침이 있다 생각한다면 진입할 걸 고려를 한다는 거죠. 자, 당신이 점주라면 개미를 어떻게 털까요? 일단은 자금이 크지가 않아. 아니면은 뭐 큰 점주가 아니야 내가. 그럴 경우에는 약수익을 주면서 개미 털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선을 의미 있는 선을 돌파를 해서 한 5% 정도 이상은 상승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밀면은 그 수익이 작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도하는 개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보면 또 지수가 밀리는 경우는 더 하죠. 지수가 밀리는 경우는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터는 경우가 있는데 장이 좋을 때도 5% 이상의 수익을 주면은 주고 꼬리를 윗꼬리를 달아주면은 매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분봉상의 의미 있는 선을 이탈을 시켜주는 거죠. 분봉상의 의미 있는 선을 이탈을 시켜주면은 개미가 매도를 친다는 거죠. 단타성 개미, 단기성 개미들이.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선을 의미 있는 선을 돌파를 했지만 일반적인 그 선이라는 것이 다양한 선들이 많잖아요. 수만이 많죠. 무수히 많으니까. 근데 그 그 전주가 돌파를 의미 있다고 생각한 선을 돌파를 했고, 그 위에 또 다른 의미 있는 선이 또 있다. 그럼 그거 선을,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1차 의미 있는 선을 돌파를 해주면 통상적인 일반적인 개미는 그 다음 의미 있는 선에 매도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연속적으로 강한 힘으로 확 밀어 올려서 그 모든 의미 있는 선들을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 1차적인 의미 있는 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약간의 어떤 멈춘다든지 힘이 없어 보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의미 있는 선에 저항선에서 개미들은 매도를 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그게 원칙이니까, 기준이니까, 매매 기준이니까 그 의미 있는 선을 찍고 나서 밀지가 않는다, 아주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그 의미 있는 2차 의미 있는 선에서 돌파를 못하고 깔짝깔짝깔짝 거리고 밀린다. 분봉상에서 또 분봉상 의미 있는 선을 또 이탈을 시켜준다. 그러다가 다시 의미 있는 선을 한 번 더, 2차 의미 있는 선을 한 번 더 찍어줘요. 그리고 근데 찍어주는 그 힘이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도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중장기 스윙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경우는 매도를 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수익이라도 먹고 나온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다시 제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정을 주니까 이제 그러면서 조정을 주면 이제 당연히 매도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개미 털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선이라, 여기서 의미 있는 선 자꾸 얘기했는데, 이걸 의미 있는 선이란 그 매매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매매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또 전문가마다 틀리고, 또 단타냐, 단기냐, 중장기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선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의미 있는 선이라고 통칭을 한 겁니다. 다양한 선도 있고 수많은 선이 있고 또 각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선이라고 통칭을 한 것이고, 뭐 기법에 따라서 동일인이라도 어떤 뭐 매매 기법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이 이라도 매매 기법에 따라서 그 기준선이 틀리기 때문에
A 기법에는 의미 있는 선이 이 선이고, B 기법에는 또 다른 선이고,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분봉이냐, 또 일봉이냐, 주봉이냐, 월봉이냐에 따라 틀린 거고. 뭐 거기에 매매 기법에는 물론 뭐 보조 지표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것도 같이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매매 기법에 따른 그 의미 있는 선이 있지만 또 보조 지표라든지 기타 다른 선이 있어요. 같이 보는 선들이. 그러면 그 선들이 뭐 추세선을 본다든지, 뭐, 또 이평선을 본다든지, 뭐 또 아니면 또 캔들을 본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같이 보기 때문에 3합이 되거나, 뭐, 5합이 되거나, 6합이 되거나, 뭐 그런 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 매매하는 사람들마다. 근데 한 가지 선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뭐 한두 개 선이 깨졌다. 그러면은 매도를 치는 경우도 있고, 뭐, 한 가지만 깨져도 치는 경우 있고, 두 가지 다 깨져야 뭐, 어? 치는 경우 있고,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의 그 매수 기준도 틀리지만 매도 기준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의미 있는 선이라는 거를 통칭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각각의 의미 있는 선은 이제 경험상 그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매매자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요 단계 중, 근데 그 의미 있는 선이라고 제가 통칭상 말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특정에 대한 의미 있는 선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그 의미나 그건 또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각각 보조지표라든지 뭐 이평이라든지 그거에 또 상관관계가 약간의 다소의 차이는 있어요. 나타내는 단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그때 위치가 또 틀릴 수가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그 의미는 같다라는 거죠. 돌파 매매에 대한 의미는 비슷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마지막 복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돌파 매매. 당신이 쩐주라면 누구나 다 의미 있는 선을 돌파시킬까요? 그러고 싶진 않죠. 그죠? 당신이 그 쩐주라면은 어쩔 수 없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 개미들을 털고 돌파를 하거나 돌파를 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돌파를 하면서 하더라도 개미 털기를 하면서 돌파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개미가 잔존해 있었으면은 그 개미를 달라붙지 않게 돌파를 하겠죠. 달라붙지 용기가 안 나게 겁을 주면서 돌파를 시키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나름대로 요약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을 한다든지 입꼬리 만들기를 한다든지 골파기를 한다든지 흔들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가갭을 크게 띄워서 한다든지 아니면 점상을 만들어서 돌파를 따라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약수익을 주고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하면서 동양하듯이 던져주고 돌파를 시킨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관점은 내가 쩐주가 아니라도 내가 쩐주라면은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할까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블로그에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또 다른 글이 입가되어 있었는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쩐주의 마음. 그러니까 불확실한 다른 거죠. 쩐주의 마음은. 그러니까 트럼프의 마음도 불확실하듯이 쩐주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부모 형제 마음도 모르는 거. 그렇듯 가장 중요한 건 쩐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란 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쩐주의 마음이 그냥 그 쩐주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금이죠. 자금. 돈, 수급, 캔들의 크기, 뭐 캔들의 세기, 거래량 다 같은 말이에요. 다만 말장난하는 거지. 흔히들 전문가들 보면은
무슨 기법, 무슨 선 하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는 쩐주의 마음이 돈, 거래량, 캔들의 크기, 장대 양봉 뭐 등등 말을 하듯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경험상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의미에서는 비슷하거나 같은 의미라고 본다 라고 제가 말하는 게 요 얘기하고도 같은 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돌파매매 당신이 쩐주라면 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